안녕하세요. 김원성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. 제 옆에는 오늘 저희 모든 매물 프로젝트의 PM이라고 그러죠.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어카운팅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 선생님도 같이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아시겠지만 김 대표님이 지금 텍사스에 출장 가 계세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대신해서 그냥 공석으로 놔두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채워보고자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는데, 제가 혼자라도 하려고 했었는데 혼자 하면은 혼자 막 떠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도와주시러 오셨고, 지금 김 대표님이 항상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고 되게 혼자서 잘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떨리거든요.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길게는 안 할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. 지금 아직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. 이제 같은 내용하고 이제 좀 어려운 매물 내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인트레스를 루즈한 분들도, 아니면 요즘에 경기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그 현안 속에서 조금 인트레스를 러스트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도 오늘은 이제 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집을 사야 될 사람은 사야 되지 않겠어요? 그죠? 사셨죠, 얼마 전에. 좀 전에. 좀 옛날에. 전에? 그랬구나.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서류들이 있어요, 굉장히. 근데 그 서류들을 잘 몰랐을 때는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는 불안감들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보려고.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다 설명을 쭈르르 해버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물어볼 거 물어봐주고 네네.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컵 잘 보이게 놓을게요. 여기 있다. 저희는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입니다. 제가 잠깐 제 소개 좀 할게요. 저는 이제 몇 분 이제 저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, 아직 이제 처음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저분은 또 누굴까, 저 사람 누굴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. 저는 이제 안쪽에서 김 대표님하고 12년 차로 이제 안쪽에서 어퍼레이팅을 맡고 있고요. 처음에 저희가 작게 저희 둘만 했을 때는 이제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을 둘이서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제 메이비 세키터리 한 명하고.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김 대표님이 이제 바깥에 너무 그런 정보들, 부동산 지식이 너무 잘못 나가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리피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세미나를 하자.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응모를 해주시고 하면서 저희가 갑자기 성장을 했죠. 한 7년? 5년에서 7년 정도?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한 40명 정도 저희가 직원이 있으면서 그 안쪽을 업그레이딩을 맡고 있는 에리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이제서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이제서야 좀 늘려가지고, 사실 여태까지 해오신 투자자님들도 계시고 많으셨어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이렇게 그 시스템적인 게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여지껏 함께 해주신 분들, 아니면 하셨다가 후퇴하신 분들, 아니면 앞으로 하실 분들, 저희가 이제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보충을 하고 있으니까,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희 어카운트나 뭐 이런 이제 부서들이 많아서 같이 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,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원고를 좀 준비해 왔어요. 김 대표님은 혼자서도 열심히 되게 잘하시더라고요. 막 1시간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하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적어 왔으니까 제가 잠깐 아래 보다가 위에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, 선생님도 제가 말이 빠르시면 좀 빠릅니다. 네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3, 40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되게 관심은 있는데 아직 좀 샤이하신 분들, 그런 분들이 많은데, 저희 VVIP 분들, VIP 분들 되게 많잖아요.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찾아갈 거예요, 천천히. 그래서 감사 인사도 드리고 현황 설명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하고 나면 왜 사람들이 조금 더 안정도 되고 이제 궁금한 게 없다 보면 불안감이 좀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좀 찾아뵐 생각입니다. 제가 사무실에 잘 없을 테니 잘 부탁드립니다. 자, 우선은 부동산 구매하고 판매하실 때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서류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저희는 트랜잭션 코디네이션이라는 그런 부서도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리스팅 에이전트가 셀러를 대변하고, 그 다음에 바이어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대변을 할 때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서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, 어쩔 때는 뭐 특별히 바이어나 셀러가 물어보지 않아서, 아니면은 에이전트들이 뭐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설명을 못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, 그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끝까지 하자니 좀 서류가 많고, 그리고서 해서 제가 이제 좀 추려와 봤는데, 막 요즘에 막 이자율이다, 또 뭐 집값이 버블이다, 막 경제가 불안정하다 뭐 이러지만,
뭐 저희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하루가 바쁘게 뛰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집을 살 때 가장 좋은 때는 이 마켓이 안정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내고 있는 거 집값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크지 않으면 아무래도 집 오나는 거니까 뭐 좀 더 내는 건 있겠죠. 그렇지만 그걸 냈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한에서 학군, 방 개수, 뭐 이런 뭐 집 가격 이런 게 그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서 두세 개만 맞아도 그때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맞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집을 보시면 언젠가는 나에게 맞는 집을 꼭 찾으시리라 믿어요. 그래서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는 서류. 우선은 offer가 뭔지는 아시죠?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네.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. 질문을 해줘야 되는구나. 오퍼가 뭔가. 이제 오퍼가 사인이 되면 컨트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퍼는 이제 선생님이 바이어야. 나는 셀러고.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나는 이 집을 얼마에 사겠어? 라고 주는 게 이제 오퍼예요. 그러면은 내가 셀러면 그 가격이 조건이랑 너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셀러가 바이어한테 카운터 오퍼라는 걸 해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바이어가 봤는데 셀러가 더 그 오퍼 위에 더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네 해서 사인을 하면 에스크로 오픈할 수 있는 거고요. 만약에 거기서 바이어님께서 나한테 더 또 그 언탑법에 또 요청하고 싶은 게 있다. 그러면 또 바이어도 카운터 보내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를 에이전트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리스팅 에이전트가 두 분을 다 도와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행동을 이제 오퍼를 넣는다고 하는데요. 그 오퍼를 바이어님도 사인하고 셀러도 사인하면 이제 그게 컨트랙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이 땅 해가지고 에스코로를 여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 컨트랙이 왜 미국에서 하는 말 사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. 그죠? 사인 잘못하면 큰일 난다.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에스코로를 진행하는 도중에도 굉장히 뭐 내고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내고하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게 있어요. 그 컨트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컨트랙대로 이행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사항에서도 이제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몇 가지 중에서 이제 내고가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사인하고 디파짓을 넣으셨다고 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 확신이 있고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집이라면 사인을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바이어 보호 차원에서 있는 사항, 조항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충분히 안심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. 우선 컨트랙에 지시한 대로 보면은 거기에 3일 안에만 디파짓을 넣으면 된다고 돼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왜 셀러가 실컷 오퍼를 억셉트를 해놨는데 3일간 기다리기 되게 안달스럽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따로 며칠 뭐 24시간 안에 뭐 48시간 안에 이렇게 와이어를 하든지 디파짓을 꼭 에스크로 회사에 정식으로 넣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에스크로에선 그 디파짓을 받으면 진짜 오피셜리 에스크로가 열리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오퍼가 들어왔다 내가 사인했다 해서 에스크로가 열린 게 아니라 내 디파짓 유주얼리 그 구매하는 가격의 3% 정도가 디파짓이 되거든요. 그러면은 그 디파짓 어마운트가 에스크로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정식으로 officially 에스크로가 오픈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그 EMD잖아요. 맞아요. 그 EMD를 내기 전에 그럼 그냥 전화해서 캔슬할 수도 있나요? 뭐 캔슬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노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돈을 안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고. 근데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? 뭐 넣은 게 없으니. 네, 넣은 게 없으니 뭐 사인했으니까 너 무조건 넣어야 돼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뭐 기다리잖아요. 바이어가 진짜 에스크로에 돈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저희도 이렇게 기다리죠.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바이어 쪽에서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없어요. 컨트랙 사인했기 때문에. 그냥 저희는 다음 오퍼로 빨리 무브온. 자, 그러면은 이제 에스크로가 딱 요이 땅 준비가 되면은 진짜 바빠지는 부서들이 많이가 있어요. 그래서 당연히 바이어와 셀러를 연결해주는 에스크로, 문어발 역할을 해주는 중립기관이 있어요. 그게 에스크로 회사라고 하는데 트랜잭션에 들어가는 것도 에스크로라고 하고 그 문어발 역할을 해주는 기관도 에스크로 회사라고 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두 개 다 그런 내용이니까 좀 클리어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에스크로는 에스크로대로 열렸고 바이어는 그럼 뭐를 해야 되냐? 집에 인스펙션을 해야 돼요. 막
솔직히 우리가 집을 내놓을 때 막 엉망으로 안 내놓잖아요. 막 깨끗이 해놓고, 뭐 해가 될 만한 것들은 가려도 보고 싶고,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놓으니까, 바이어는 그냥 셀러가, 아, 이거 새 집이 같은데, 엊그저께 리모델링 끝났어. 이렇게 해서 그냥 보는 것만이 아니라, 좀 프로페셔널한 그 인스펙션 컴퍼니를 써야 돼요. 그거를 그리고 에이전트,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굉장히 스트롱하게 하일리 레코멘드를 해야 돼요. 뭐냐면 우리는 플러밍, 일렉트릭 거, 뭐 집에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된 지붕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 인스펙션 컴퍼니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어피니언을 받아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셀러한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스펙션을 찾아서 회사를 찾아서 하시면 되고, 뭐 에이전트가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내가 리서치해서 내가 마음 편한 대로 해야 나중에 에이전트님이 소개시켜줘서 여기를 했는데 이걸 못 잡아냈다 이런 거가 내용이 없겠죠.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, 내가 리뷰 요즘에 많잖아요. 그래서 그런 회사를 찾아서 인스펙션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인스펙션은 인스펙션대로 하고, 그러면 이제 또 바이어가 아닌 바이어 에이전트가 또 연락해야 되는 기관이 어디 있냐면 이제 렌더겠죠. 은행. 뭐 나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올캐시로 사면 올캐시로 사면 겁나 좋겠죠. 그렇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자를 얻어서 쓰잖아요. 그러면 융자회사도 저희 이제 에스크로 들어갔습니다. 디파짓 넣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에스크로 회사에서 그 융자 회사의 모든 서류를 또 줘야 돼요. 필요한 융자를 하기 위해서, 융자를 바이어에게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서류들을 이제 주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이제 융자 회사가 준비가 되면 뭐 감정도 나가고,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에 들어갔다. 요즘 하도 시세가 높으니까 옛날에 뭐 40만 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거든요. 100만 불에 들어갔다. 와. 100만 불에 들어갔다.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내가 바가지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. 나 올캐시 있어. 100만 줄 수 있어. 라고 해도 바가지 쓰면 안 되니까 은행에서 또 3자의 감정회사를 써서 이제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인스펙션, 감정, 융자회사가 이렇게 쭈루룩 다 연결이 돼서 모든 부서들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자,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에스크로가 진행이 되는지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이제 우리 잘생긴 김 대표님 미안해. 김 대표님 겁나 다들 기다리실 텐데 제가 한 5번, 6번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제가 짧게 이제 에스크로 진행되는 기간은 좀 그냥 끼어넣기 식으로만 하고 이제 서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.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.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서류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우리가 왜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이제 QC를 할 때 딱 에스크로가 끝나면 파일이 이렇게 두껍잖아요. 그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,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은 우리 바이어와 셀러를 보호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. 회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이전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정말 큰 임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셀러는 셀러대로 보호받고 바이어는 바이어대로 보호받고, 이거를 서류화하는 거, 그 구두로 계약하거나 구두로 말한 것들은 절대 효능이 없어요. 그래서 모든 거를 서류화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와 브로커의 일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. 아까 지금 인스펙션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, 만약에 인스펙션을 이제 프로페셔널한 회사, 뭐 한 작게는 300불에서 700불까지 들거든요. 선생님처럼 이제 새 집을 구매하면 빌더가 있으니까 괜찮은데, 새 집을 아닌 집을 구매할 때는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사람이 살던 데고 또 한동안 안 살아서 잠깐 빈집이었을 수도 있고.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. 하나는 이제 안전상 필요한 조항들이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뭐 커스메틱한 거, 그냥 미관상 안 좋은 것들.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셀러한테 이제 너가 이런 것들은 잘못돼 있었어. 뭐 에어컨이 안 돼. 뭐가 어디가 뜯어져 있어. 이러면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써야 되는 서류가 repair request라는 게 있어요. 여기 자막 나가면 좋은데 repair request.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는 올려주세요. 그러면 repair request에다가 우리가 막 다 적어요. 바이어님께서 나는 한 20가지가 돼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너무 많이 적으면 셀러가 딱 봤을 때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너무 많은 거를 쓰지는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, 정말 내가 받아야 되는 것들을 적으셔야 돼요. 그래서 repair request를 이제 내 에이전트가 준비를 해주는 거. 너무 빠르게 전화 보니까 내가 좀 창피해졌어. 나 뭐 어디 볼까? 나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. 그러면 이제 repair request를 쓰면 이거를 셀러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이어 쪽에서 주잖아요. 그러면 셀러 쪽에서는 그거를 보고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충분히 내고가 가능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정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
여기 바이어님한테 팔든 저기 바이어님한테 팔든 어쨌든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세이프티한 거는 웬만하면 해주는 편이고요. 미관상으로 안 좋은 커스메틱한 것들은 이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, 아, 기분이다. 오퍼 좋게 했고, 융자 잘 나오겠고, 뭐 하면은 기분이다.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. 그러니까 항상 다 안 해주는 건 아니고, 이게 네고시에이션이 가능한 사항들이니까, 이제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뭐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 해가지고, 내가 막 안 팔 거야. 막,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죠. 100까지 써봐. 나도 기분 나빠서 안 팔지. 질문. 응. 거기 리페어 리퀘스트가 정확한 액수를 써요? 아니죠. 왜냐면 바이어는 그게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거를 가져오면 셀러가 자기 공사자나 뭐 핸디맨 아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. 그럼 물어보겠지. 그래서 오케이. 견적 뭐 제일 싼 대로 하면 제일 싼 거 좋겠지만 제일 싼 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 보겠죠. 그 중에서 나중에 바이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실컷 이렇게 해서 제일 싼 대로 했어 솔직히.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바이어가 기분 나쁘면 깨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적정선에서 적정선에서. 바이어가 셀러가 결정하는. 셀러가 왜냐면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RRRR이라는 그 Responsive Repair Request라는 또 폼이 있어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로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는 서류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또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서류화하는 작업이 또 있기 때문에 또 보호가 가능하죠.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인스펙션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셀러가 이제 바이어한테 팔 때 셀러 쪽에서 제공해야 되는 30장, 40장 되는 서류가 있어요. 그거는 이제 제 머릿속에는 다 있는데 3, 40장이 다 사실은 부동산 기관에서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를 보호해 주는 거, 또 그러면서도 셀러가 바이어한테 넘겼을 때 바이어를 보호해 주는 거. 그러니까 셀러가 바이어한테 집을 판매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막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이나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전달을 해줘야지. 아, 이거 하면은 안 팔릴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얘기를 디스코즈를 안 해버리면 바이어는 너무나 억울하게 이거를 사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모든 셀러가 아는 모든 정보의 그 상황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바이어는 그거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. 그래서 디스코셔라는 게 생긴 거거든요. 그러면은 뭐 셀러가 외국인이면은 그거를 디스코즈 해야 되는 뭐 셀러스 아파데이빗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 전에 뭐 리모델링을 했으면 뭐 셀러가 살면서 뭐 고친 부분이나 뭐 에디션이나 이런 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또 그런 거를 기입해주는 TDS라는 또 트랜스퍼 디스코저라는 게 있고 또 뭐 지난 뭐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은 있는지 뭐 아니면 이게 콘도인지 이게 인더스트리얼 조닝인지 뭐 이 집에 대한 리모델링을 했었는지 또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는 서류는 SPQ라고 Seller's Property Questionnaire라는 게 또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뭐 거기 안에는 막 동물 키웠었는지 아니면 뭐 곰팡이 뭐 픽스한 적이 있었는지 뭐 메이저 공사가 있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는 셀러가 다 바이어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바이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.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그런 사항은 조금 더 자세하게 둘러볼 수도 있고 하니까 훨씬 바이어한테는 보호 차원에서 좋은 디스코저라고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디스코저라고 생각이 들어요. 질문. 거기 뭐 조닝 같은 것도 다 디스클로즈 하나요? 네,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여기는 무슨 조닝이에요, 무슨 조닝입니다 이렇게 쓰는 칸은 없어요.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내가 집을 사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아무리 셀러가 이렇게 다 디스코즈를 해줘도 그래도 바이어는 바이어 입장에서 다 조사를 해야 될 또 의무가 있어요. 만일 거기에 안 썼어. 그 셀러스 그 디스클로저에 안 썼어. 틀리게 썼어.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나요? 뭐 바이어가?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미리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저희가 리스팅이 이제 셀러분이 우리한테 와서 집을 팔아주세요. 그러면은 그 집을 가서 애널라이즈를 하고 저희가 MLS라고 Multiple Listing Services라는 부동산 에이전트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기입을 다 하는 거예요. 거기에서 미리 사진도 볼 수 있고 뭐 스퀘어 프리지 지도에 어디 있는지 다 마크할 수 있고 방 몇 개인지 리걸 디스크립션이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동산 에이전트가 리스팅을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거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거는 거기서 다 보는 거죠. 미리 보는 거고 이 집이 내가 3인 가족인데 뭐 1000 스퀘어풋에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스퀘어 프리지도 확인을 하고 방 개수
또 미리 사진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미리 1차로 보는 거죠. 그래서 1차적인 정보들은 다 거기에서 보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트 뿅뿅뿅 몇 개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들이 어느 날 하루 잡아가지고 그래서 바이어를 모시고 가서 집을 보여주는 걸 쇼잉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1차적인 것들은 다 미리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서류가 있고 또 뭐 자식들이 이제 아기들이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주위에 미국은 진짜 조금만 어떻게 해도 18살이 넘으면 성범죄자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겐스 러라고 인터넷에 이제 치시면 메이겐스 러 해가지고 내 집 주소 하면은 그 주위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알겠어요. 땡큐.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찾아보면 나는 이 주위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다른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. 그런 거를 미리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웹사이트도 중요하지만 그걸 디스코즈 해줘야 되는 그런 서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또 디스코저라고 또 하고요. 또 뭐 1978년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납성분이 들어간 페인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뀐 게 또 조항이 있어서 그런 걸 또 디스코즈 해주는 또 서류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3, 40장 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죠. 그래서 이런 디스코저를 받아보면 꼼꼼하게 셀러 측에서 해야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바이어가 그냥 착하게 뭐 이렇구나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. 그래도 내 집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막 이 산 쪽에 이렇게 막 멋있게 지어진 집에 사는데 이 집은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코즈를 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뭐 산사태 위험이나 그런 건 있는지 뭐 소일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. 그러니까 바이어는 내 집을 누가 내 집처럼 사겠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어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또 꼼꼼하게 봐줘야 되는 게 바이어의 또 에이전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은 제가 막 이 서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디스코저만 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또 타당한 리포트들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스펙션 하고 나면은 그 프로페셔널한 인스펙션 리포트가 나오고 또 뭐 털마이트 여기는 굉장히 비비지하잖아요. 그래서 털마이트 하고 나면은 털마이트 인스펙션 리포트가 있고 또 NHD라고 Natural Hazard Zoning 그런 디스코저가 있는데 여기가 뭐 불이 좀 많은 산불주의 뭐 그런 적인지 동네인지 아니면은 뭐 채널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플러드 조닝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또 리포트거든요. 그런 리포트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라고 그래서 이제 타이틀 이 지금 셀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의에 집에 올라가 있는 건 없는지 뭐 저지멘트가 있는지 뭐 차일드 서포트는 있는지 뭐 이런 위험한 조항들이 바이어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몇 년도에 언제 받았고 누가 홀던지까지 나와 있는 그런 리포트가 있어요. 그걸 짧게는 프리림 리포트라고 하는데 그런 리포트도 다 받아보기 때문에 정말 이 부동산 에스크로는 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들었던 뭐 한국에서나 들었던 막 이런 부동산 사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셀러는 셀러 입장에서 최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바이어는 받은 인포메이션 플러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와 조사는 다 해서 에스크로를 진행하는 게 제일 모번 답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옛날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김 대표님도 되게 재밌게 막 하셨었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용이 어려운 것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시간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라이브만 보시는 게 사실은 다는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이 내용을 좀 먼보전보 얘기하는 것들은 또 편집을 해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올리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 여러 번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는 잊지 마시고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또 유튜브 내용들과 저희가 지금 인스타하고 페이스북, 틱톡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좋아요,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. 마치기 전에 제가 이제 바이어로서 세 가지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. 바이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. 세 가지 컨틴전시라는 게 있어요. 처음에는 인스펙션 컨틴전시, 두 번째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, 세 번째는 롱 컨틴전시. 이거는 이 세 가지 조항에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았을 때는 바이어가 내가 지금 비싼 돈을 디파짓으로 넣어놨잖아요.
그런데 그 돈을 다치지 않고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조항이 있어요. 그래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집이 얘기했던 거랑 사진보다 너무 하자가 많아요. 뭐 밑바닥에 문제가 많고 그러면 충분히 캔슬을 할 수 있고 내 디파짓을 뺏어가지 않을 수가 않고요. 두 번째로는 감정을 했는데 아까 전처럼 100만에 들어갔는데 감정이 95만 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러면 95만에 그냥 셀러가 무조건 내려오던지 아니면 바이어가 난 이 집 너무 갖고 싶어. 그러면은 5만을 올라오던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 둘이 손잡고 중간에서 만납시다. 그러면 2만 5천 올라가고 2만 5천 내려가서 이렇게 내고할 수 있는. 근데 여기서 내고 사항이 안 이루어진다. 그러면은 또 에스크로를 캔슬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거는 셀러 측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데 시컨 진행을 몇 주간 했는데 갑자기 융자가 안 돼. 돈 안 돼.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음 주, 다다음 주면 에스크로 끝날 수 있다고 은행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가가지고 막 가구를 산 거예요. 그래가지고 크레딧 카드 빚을 이렇게 올려놨네. 그러면은 전에 은행에서 이만큼의 인컴에 이만큼의 빚에 이만큼의 다운페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딱 맞춰놨는데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혼선이 있게 되면은 디스퀄리파이가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또 아쉽지만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대로 또 캔슬해야 되고 셀러는 그만큼 오프마켓에서 그만큼 시간을 버린 거니까 정말 우리는 그때까지 가고 싶지 않고 이제 그 마지막 론 컨틴전시 때까지 이제 기간이 오잖아요. 그럼 그때부터는 셀러가 겁나 쫄 거예요. 계속 그 컨텐전시 리무브를 빨리 날려라. 컨텐전시 안 그러면 하루가 가게 우리는 돈을 잃고 있는 거고 셀러 측에서는. 그다음에 바이오 측도 마찬가지예요. 바이오도 진짜 사고 싶어서 넣는 거지 그 누구가 그냥 한번 넣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. 그래서 그 세 가지 조항은 바이어의 보호차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항이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 집이 정말 내 집이다 싶으실 때는 과감하게 오퍼 맞는 금액에 오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디파짓도 넣으시고 진행을 해보고 이 많은 공부들을 같이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트랜잭션이면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모두가 이런 드림하우스를 살 때까지 저희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주시면 저희는 진짜 감사하겠고요. 김 대표님 꼭 다음 주에는 제가 다시 여기다 돌려놓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이 더 사랑해 주시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제 저희 얼굴도 텄잖아요. 그래서 회사로 전화해 주셔가지고 에리카 하나 선생님이 이제 뒤쪽에서 해주시니까 좀 그렇지만 에리카 찾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. 언제든지 믿고 의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 대표님도 좀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웃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. 전 땀이 난답니다.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